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고진수. 1년 전 친척 결혼식에 갔을 때의 일이다. 고종 사촌 누나의 결혼식이 있다고 해서 참석했었다. 결혼식은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 몇 명만 모아서 스몰 웨딩 형식으로 올렸다. 누나와 매형되는 사람은 교제 기간이 길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속도 위반으로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 나도 이렇게 얼떨결에 참석하게 됐다.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하고 사회자가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멘트를 날리고 주빈들의 축사와 건배, 피로연까지 순조롭게 진행됐다. 내가 신랑을 만난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지만 듬직해 보이는 사람이었고 중간중간 임신 중인 누나를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신랑이 신부를 잘 챙기네. 남편 잘 얻었다. 신랑 직장도 좋은 데 다닌다던데 월급도 잘 받아올 테고 이제 아무 걱정 없네. 라고 친척분들이 입을 모아 신랑 칭찬을 했다. 결혼식도 피로연도 어디 하나 흠잡을 것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었는데 피로연 후반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급 반전되고 말았다. 신랑 신부가 자신의 성장 사진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고 내레이션을 곁들여서 하객에게 선보이는 코너가 있었는데 영상이 시작되자 피로연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하객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영상 속에는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하얀 얼굴에 원피스를 입은 예쁜 모습. 처음엔 사촌 누나 어릴 적 사진인가 했는데 앞만 봐도 얼굴이 안 닮은 것 같았다. 내 기억으로 사촌 누나는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스포츠에 재능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누나의 얼굴은 항상 햇빛에 그을린 갈색빛이었다. 하객 모두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신랑이 마이크를 들었다. 저 소녀는 제가 소중히 여기는 소꿉친구입니다. 라고 입을 뗐다. 그럼 신랑 전 여친이라는 얘기? 근데 왜 하필 자기 결혼식에 전 여친 어릴 때 사진을 들고 나와? 쟤 바보 아냐? 라는 생각이 절로 났다. 하여간 신랑은 혼자만의 추억에 푹 빠져서 어릴 적 친구와는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너무 많고 저 친구는 정말 너무 예쁘고 멋지고 어쩌고 혼자 딴 세상에서 놀고 있었다. 신랑이 준비한 것은 동영상은 아니고 몇 장의 사진을 연속으로 보여주며 중얼중얼거렸는데 사진 속 꼬마 여자아이는 점차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고 누가 봐도 예쁜 얼굴이었다. 신랑이 준비한 영상 속 주인공은 시종일관 그 여자아이였고 신부는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내 옆에 있던 친누나는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면서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하면서 불편함을 드러냈다. 자리가 꽤 떨어져 있어서 신부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신부의 부모님은 신랑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눈을 떼지 않았다. 얼굴은 완전 무표정. 하지만 신랑은 하객의 반응은 이미 상관이 없다는 듯 어릴 적 친구 얘기는 끝날 줄을 몰랐다. 저 여자 혹시 지금 여기 있나? 라는 생각도 했지만 결혼식에는 오지 않은 것 같았다. 초대했지만 일이 있어서 못 왔다며 신랑이 못내 아쉬운 듯 말해준 덕에 내가 식장을 두리번거리는 수고를 덜 수 있었다. 결국 신랑이 준비한 셀프 성장일기는 혼자만 아는 여자아이의 성장일기 슬라이드 쇼로 끝이 났다. 바보가 아닌 이상 진짜 결혼하고 싶었던 건 저 여자였구나 하는 아이러니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라 신부는 굴욕을 참고 신랑과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불쌍한 누나. 몇 개월 후 하지만 결혼식을 올린 후 반년도 되지 않아서 불쌍한 신부였던 사촌 누나는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 엄마한테 들은 소식통에 의하면 사촌 누나는 이혼 후 이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그 자식한테는 절대 안 보여줄 거예요. 생각할수록 소름 끼쳐서 정말 하면서 분통을 터뜨렸다는 후문이다. 반년도 용케 참았지. 신랑이 결혼식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사실은 소꿉친구라고 커밍아웃을 했는데 뱃속에 애만 아니었어도 그걸 참았겠어? 라고 내가 엄마한테 말하자 그게 아니야 라는 엄마. 뭐가? 이혼을 한 이유가 그게 아니더라고. 실은 그게 말이다. 그러고 나서 엄마한테 들은 얘기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그 슬라이드 쇼의 소꿉친구라던 여자아이는 신랑의 전 여친이 아니라 신랑이 스토커했던 여자, 즉 스토커 피해자였다는 것이다. 결혼식 후 그쪽 남편한테 오래전부터 스토커를 당하고 있어요.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해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에요. 라면서 누나한테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 신랑은 어렸을 때부터 이 여자를 집착에 가깝게 따라다녔다고 한다.
우리가 다 같이 봤던 사진도 아주 어릴 적 사진부터니까 그 말엔 신빙성이 느껴진다. 어렸을 때는 스토커라고 하기엔 나이가 어려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고등학생이 됐을 무렵부터 신랑의 스토커 행위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매일 아침 여자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줄곧 뒤를 따라오거나 서로 다른 학교인데도 피해 여성의 학교 앞에서 몰래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 여성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줄곧 따라왔다는 것이다. 또 피해 여성이 목욕을 할 때마다 창밖에서 누가 지켜보는 것 같은 오싹한 기분이 들어서 방범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신랑의 모습이 찍혀있는 것을 발견.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신랑은 경찰에게 그 앞을 지나간 것뿐이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훔쳐보지도 않았어요 라며 전면 부인. 경찰에서도 신랑이 길가에 서서 목욕탕 창문 쪽에 우두커니 서 있었을 뿐 불법 침입으로 간주할 수 없다면서 실제적인 피해가 없는 이상 처벌은 불가능하다며 신랑을 무죄 방면했다. 결국 피해 여성은 경찰도 믿을 수 없다며 신랑과 되도록 멀리 떨어지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 후 일부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스토커 피해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결혼식이 정해지고 나서 지속적으로 전화가 걸려와서 고통받았다고 한다. 전화 내용은 대략 난 사실 너하고 결혼하고 싶었어. 그건 너도 마찬가지란 거 알아. 하지만 나는 네가 대학 진학 때문에 멀리 떠난 후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았어.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싶었지만 내 옆에 네가 없으니까 머리가 점점 혼란스러웠어. 그래서 너하고 닮은 여자와 사귀기 시작했어. 속으로는 널 생각하고 그 여자를 통해 대리 만족을 느끼면서 힘들게 버텼어.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어. 결국 나는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어. 하지만 난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너만 오케이 하면 나는 언제든지 이 여자와 아이를 버리고 너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 대충 이런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내용이었다. 피해자가 증거용으로 녹음해둔 내용을 다 듣고 난 사촌 누나는 신랑이 회사에서 돌아오기 전에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돌아왔고 피해 여성한테서 빌린 IC 레코더를 증거물로 제출, 변호사에게 의뢰했다. 양육비의 일시불 지급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현재 합의 중이다. 피해 여성도 지금까지 당해온 스토커 증거를 제출하고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현재 피해자는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신랑은 두 여성에게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제재도 받지 않은 건가라는 의문이 절로 들었다. 한 가지 다행이라면 결혼식 하객 중에 신랑의 직장 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폭하게 됐다는 사실이다. 신랑의 직업은 자그마치 초등학교 교사. 결혼식 얘기는 PTA 학부모들에게도 알려졌고 진상 설명을 요구받은 신랑은 피해 여성에게 전화로 말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말했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불신감을 안겨주었고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본인의 증언과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고 학교를 떠났다고 한다. 그날 결혼식에서 누구보다 불쾌해했던 누나에게 이 얘기를 하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이상하더라 하고 말했다. 뭐가 이상했냐고 묻자 진수야, 너 진짜 눈치 못 챘어? 그 사진들 전부 이상했잖아. 말은 친구라면서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은 한 장도 없고 그 여자 시선이 카메라를 전혀 안 쳐다보고 있었잖아. 그건 아마추어가 봐도 빼박 도찰이지. 그리고 그 여자 얘기할 때 신랑 얼굴 표정이 완전 역겨웠어. 그래서 저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집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 라고 설명해줬다. 그러네, 누나 말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네 라고 하자 누나는 그걸 말로 해줘야 하니? 둔한 놈 이라면서 혀를 찼다. 솔직히 나는 결혼식 날 자기 신부 외에 다른 여자 사진을 내보냈다는 사실에 워낙 식겁을 해서 다른 건 전혀 캐치하지 못했다. 특히 신랑의 첫인상이 너무 신사적이고 좋아서 신랑의 인격을 의심할 생각도 못했었다. 하지만 스토커 얘기를 들은 후로는 묘한 미소를 지으면서 피해 여성의 성장 스토리를 상세하게 설명하던 신랑의 모습이 떠오르자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소름이 돋았다. 흔히들 사람은 겉만 보고는 모른다고 하는데 그 말 뜻을 제대로 깨닫게 해준 일이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